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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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도 서점 사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 주제를 마지막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나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주제 글씨만 작가님 어떻게 뽑게 되신 걸까요? 저희가 글 쓰는 창작자 둘과 이제 서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다채로운 책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각자가 걸어온 길을 좀 대표하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뽑아본 제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네. 저희 소중한 게스트이신 서른책방 사장님과 오평 사장님께 책 소개를 부탁드릴 건데요. 서른책방 사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책방을 대표하는 책은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브로드컬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네네. 이 책의 제목이 일단 가슴을 후벼 파서 네. 선정하게 되었고요. 직업과 돈벌이의 차이에 관한 주제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책이 브로드컬리 출판사에서 나온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마치 저에게 건네는 질문과도 같은 제목에 이끌려 내지 이미지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입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비슷한 공간을 운영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빨리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내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내려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고 이곳에서 지향하는 바에 따라 공간을 오픈한 인터뷰 이들의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적이었고 냉소적이었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책방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기 전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출판 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뛰어든 사람과 미술을 전공한 사람, 음악 산업에서 일한 사람과 건축을 전공한 사람, 서점을 운영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사람과 임대 계약이 끝나면 바로 접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한 서점 운영을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돈은 안 된다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돈이 안 된다는 외침의 끝에 이르러 예전에 저희 책방을 찾아온 한 손님이 밥은 벌어먹고 사냐고 물어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기분이 상할 만큼 직설적인 그분의 질문에도 제가 당차게 대답하지 못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문명이라는 탈을 쓰고 고유한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라져가는 시대에 서점을 열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차갑다 못해 서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숨겨진 가치를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분명히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전과 동일하게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책방 지기님들께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디오 사연 얘기해 주시듯이 편하게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공감도 되고, 사실 서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 이 책에 대해서 와닿는 정도가 저희와 전혀 맞아요.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약간 버틴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뿌리 내릴 때까지 좀 버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와닿아서 네.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오평 사장님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저희 서점에도 입고가 되어 있는데 아. 지금은 품절된 상태고요. 아, 네. 네네. 근데 이 책이 워낙 유명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목에서 주는 울림이 있어요. 네. 정말. 그리고 이제 책 내용은 이제 펼쳐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봤을 때 저는 네. 하나의 지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음. 막연하게나마 본인의 공간을 꾸리고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낭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냉정한 그런 시선이 담겨 있어요. 월세를 당장 걱정해야 되고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틴다 라는 쪽에 가깝거든요. 정말.
근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런 가치를 보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현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아마 네. 정말 분명 도움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책 주제에 맞춰서 오평 사장님의 책 추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홍글 작가님의 80년대생들의 유서입니다. 네. 이 책은 80년대생들 14명의 인터뷰와 손으로 쓴 유서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참여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꽤 흥미롭게 읽었어요. 프리랜서, 의사, 화가, 개발자 등 다양한 환경을 살아온 사람들의 다양한 죽음의 방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유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요.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각각 다른 누군가를 향해 적어내려고 한 편지 같았어요. 되게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제법 잘 살았구나, 고마웠고 사랑한다는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 읽다 보면 저까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기억에 남았던 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했다고 해도 언제든 내 삶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라는 글입니다. 네. 저는 이 80년대생들의 유서를 읽고 비로소 오평이 추구하는 검은색의 의미에 한 발 다가선 느낌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것을 쫓아 그리거나 쓰다가 틀렸을 때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잠깐 까맣게 덮어두면 어떨까 늘 생각했어요. 애써 지우려고 하지 말고 까맣게 전부 칠해버리자고요. 하얀 도화지에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까만 도화지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꿈을 새로 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평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평에서 매달 마지막 날에 함께 유서를 쓰고 초상화를 촬영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네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어느 순간이 가장 빛났는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서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의 새로운 출발 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밝고 희망찬 시간이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한 이 유서가 오래오래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러한 이유로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오평의 정체성 확립을 도와준 80년대생들의 유서였습니다. 약간 정말 두 분이 약간 라디오 사연 읽어주듯이 집중해서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책도 딱 표지에 검은색 도화지에 꽃이 하나 핀 듯한 이미지라 말씀해 주신 거랑 정말 잘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말씀해 주시는 동안 안에 책을 잠깐 살펴봤는데 생전 장례식이라는 목차가 있더라고요. 사실 죽음을 생각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내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연에서 어떻게 내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굉장히 담담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숟가락을 이렇게 얹으신 아, 것 네. 같은데요? 숟가락 슬쩍 얹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맞춰서 제 책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네. 네, 저는 나를 대표하는 책으로 출판합니다. 라는 이제 플랫폼 P 퍼블리싱 코칭북을 가져왔는데요. 네. 파란색 양장책에 이제 은색 후가공이 들어간 책인데 사실 이게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작업실에 그냥 무가지로 있길래 그냥 가져왔는데 네. 이 책은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네. 이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상주에 있는 작업실이기도 합니다. 네, 홍대에 위치해 있고요. 플랫폼 P는 2002년을 시작으로 작은 출판사와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작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설립한 창작 공간인데요.
이곳이 좋은 이유가 출판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가나 번역가, 저작권 에이전트, 디자이너, 만화가 등 되게 한 곳에 모여서 작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책 추천에 맞춰서 저희 작업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서울시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작자를 위한 시설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편집실이라거나 아니면 회의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가끔 저명한 작가님들도 이제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해주시는데요. 이 책은 주로 이제 플랫폼 P에서 진행했던 강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차례를 살펴보자면 코칭 1 출판사 창업과 운영에서는 이제 해엄 출판사의 이슬아 작가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코칭 2 출판 편집과 디자인에서는 그 네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라는 책 아시나요? 네. 네, 그 책에 이제 김정선 교정교열장님의 문장 다듬는 방법이 들어있고 이게 제가 발행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칭 3 출판 펀딩과 마케팅에서는 텀블벅의 김철민 리드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를 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책 추천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대표할 책은 이미 많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뭐를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약간 출판업을 시작한 나를 대표하는 책은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지마 작가님이 열심히 이 출판 관련된 강연을 듣고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 오셨다면 작가님의 성장 과정을 이제부터 또 함께 할 수 있는 한 번에 모아둔 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인쇄든 출판이든 디자인이든 출판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평 사장님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셔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책 추천 드릴게요. 저는 북하우스에서 출간된 최창수 님이 사진 찍고 쓰신 지구별 사진관이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은 2009년에 발행이 된 책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앞날개에 보시면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주소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책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고 구입을 해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네. 이 최창수 작가님이 군 복무 시절에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보게 돼요. 근데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벌써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드시고 난 후로 진정한 지구인이 돼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제대 후에 전 세계를 사진기 하나 들고 가셨대요. 네. 찍은 사진과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이 책에 세계 홀리다 인도 홀리 축제라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책이 2007년도 제2회 내셔널 지오그래피 국제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더 알려지게 된 사진작가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네. 책 속에는 몽골, 중국, 티베트, 예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를 직접 여행한 사진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책을 시작하면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로 가난한 나라를 여행했다.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다. 거기에는 반드시 행복이나 희망 따위가 끼어들 겨를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통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라고 이렇게 심정으로 사진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 있었는데요. 작가의 사진들을 책 속에서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인물 사진을 정말 잘 찍으세요. 네네. 카메라가 아니라 정말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라고 하면서 눈을 굉장히 잘 잡아내시는 작가님으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24쪽에 인도 자이살메르에서 찍은 엄마와 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세계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 사진 작품이라든지 글을 떠나서 따스한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이런 이야기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주 놓치는 감정들을 책으로 한 권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라서 이렇게 대표하는 책으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책이 발행된 날짜를 생각하면 네. 정말 뜻깊은 책이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두 분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데 혹시 마음에 드시는 사진들 있으세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신 인물의 눈이 보인다는 게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1, 2부를 거쳐가지고 우리 소중한 대표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죠? 네, 벌써 이렇게 방송을 끝낼 시간이 되어 가는데 저희 이제 대표님들의 향후 계획과 함께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희미했던 것들을 점차 선명하게 칠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책방이라는 공간의 존재 이유와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전히 무수히 많은 고민 속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현실과 이상의 경계선 위에 놓인 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든 도전하라는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공간을 비롯해 책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최우선 목표가 생계가 아닌 발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고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평 사장님께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사장님이 너무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 계획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좋습니다. 네. 우평에서는 지금 4월에 이제 헤르만헤스의 데미안의 싱클레어가 자아를 찾아가며 겪는 고통과 고민이 담긴 이야기를 블랙펜슬 클럽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낸 전시가 열려요. 본인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안의 고독은 결국 스스로 깨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전시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까만 색연필 하나로 선의 강약 조절과 세세한 굴곡의 표현까지 담아낸 블랙펜슬 클럽의 드로잉과 까만 도화지에도 아름다운 꿈을 그릴 수 있다고 믿는 오평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려낸 흙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색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으로 읽히든 기꺼이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검은색이 무용하고도 찬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시 열리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 밖에는 5월에 수원에서 인디온 마켓이라는 이름의 북마켓을 3월 책방 사장님과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또 같은 달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리틀 프레스 페어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과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인 활동과 우평 내부에서 열리는 여러 모임 등 재밌는 걸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저 그 헤르만헤스 너무 땡기네요. 4월 지금 13일부터 30일까지 하니까 그 기간에 꼭 보러 오세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서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언제나 너무나 궁금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궁금증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1, 2부 동안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탄했던 그런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려볼까요?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